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다음 달 3일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오늘 2020년에 개관됐는데 동북권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건립될 옛 광양역사 부지입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바닥을 고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일 이곳에서 도립미술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도립미술관은 모두 4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10월 개관합니다. 전시실과 수장고는 물론 어린이 전시체험실과 북카페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공간으로 건립됩니다. 다음 달 3일에 기공식을 하고요. 2020년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정도에 바로 미술관을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도립미술관을 유치한 광양시는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립비 120억 원을 지원하고 연계 사업으로 도립미술관 주변 폐창고를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도립미술관이 완공되면 전남 동부지역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그동안 산업도시 이미지를 지니고 있던 광양시가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치 3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는 도립미술관. 동북권 지역문화의 랜드마크로 문화는 물론 관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마리안누와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이 홍보와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당초 목표에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안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는 어제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송귀근 군수 등 4명의 신규 위원 위촉과 노벨 평화상 추천 준비단 운영, 전국민 서명운동 집중 홍보 방안 모색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 16,437명에 그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집중 홍보를 위해 포털 사이트와 지면 광고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말에 발족한 범국민 추천위원회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전남 지역에서도 무상교복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지자체로는 가을은 처음으로 여수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다만 지원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여수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화순과 영암, 영광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통한 교육독시 실현을 위해 무상교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학생 1명당 30만 원, 한 해 1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지원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교육경비도 확보를 해서 또 중앙부처하고 사회복지보장제도 이렇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내년도에 당장 시행 안 될 수도 있어서. 한편 교복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여수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반면 이미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권 지자체는 학생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는 거지. 어쨌든 저희 수원시의 시민이잖아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가고 있는 거죠. 최근 조례를 제정한 영암군 역시 형평성을 고려해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의회는 다음 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무상교복을 위한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국비 지원을 토대로 지역 내 교육 협력 사업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매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해 교육비 경감과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에서 순천시를 포함해 모두 18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편을 들어줬다, 아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3,336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시 핵심 시책인 현대차 법인 설립 용역비가 7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이 3억 8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애초 소관 상임위에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며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두 예산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되살아난 겁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용섭 시장이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시의원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과제는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이 시장의 소통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에선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 기준은 광주 지역 발전과 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에 못마땅한 반응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심의했던 행정자치위원장은 예결위가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할 거였다면 상임위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의 결정을 보면서 이런 예산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존립, 즉 말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에 마냥 끌려가진 않겠다고 공언했던 시의회가 일단 추경이라는 첫 관문에선 광주시가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 문중에서 마지로만 이어온 큰 집을 종가 또는 종갓집이라고 부르죠. 전통과 가통의 상징인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서 남도 종가의 향기를 담은 전시회가 관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뭇잎들이 내리는 비처럼 푸르다는 노구단. 고풍스런 기와 키낮은 꽃이 핀 담장을 따라 수백 년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화폭 안의 나무들은 가문의 전통만큼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녹음이 더욱 짙어진 고택에는 종손과 정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대가 500년이 넘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내 손자까지 해서 이 집에서만 꼭 20대가 살고 있다는 거. 전남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종가는 모두 68곳. 실경 산수를 그리는 화가와 사진작가 등 12명이 각각 한 곳씩 10여 곳의 종가를 맡아 길게는 1년씩 작업을 이어왔고 120여 개 작품을 수묵 비엔날레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종가의 품이구나. 그리고 우리 문화의 그 어떤 뿌리가 이런 곳에 있구나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설대문 안으로 발을 내디디면 수백 년 이어온 종가의 삶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바람을 맞이하는 차막 끝의 풍경 소리, 장독대를 차지한 고양이와 강아지. 오랜 세월 그 장독대를 만지느라 마디마다 주름진 종부의 손. 종가의 향기전은 전통의 의미를 떠올리듯 여객선이 떠난 자리에 뒤이은 여객선이 다시 찾아드는 항구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에 맞춰 시장 공약 시민평가단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민선 7기 광양시장 공약 시민평가당 36명을 위촉해 5대 핵심 공약과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공약 시민평가단은 일자리, 산업 육성, 교육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오늘 2020년 6월 말까지 공약 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2년까지 인구 감소 제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전국 시군구로는 처음으로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청년 유턴과 아이 행복, 귀양 귀촌 등 인구 유입 3대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인구 감소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빗방울은 오늘 아침 시간 중에는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서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전북, 전주나 군산 등지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을 동반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비구름이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 일부 지방은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충남 지방의 호우특보도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북과 경남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특보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부안과 김제, 전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 남부지방과 전라도, 경남지방에는 50에서 150mm, 그중에서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 곳곳은 내일 새벽 시간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충청 북부지방과 경북지방으로는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비가 살짝 내리다가 오늘 아침 시간 중에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 부산 27.2도, 광주는 25.4도 등으로 남부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9도, 안동 28도, 대전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구름 끼는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